2022년 8월 10일 새벽 경찰서 유치장에서 깨어난 박상준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사정을 묻자 술집에서 만취한 채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관의 바디캠에 찍힌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상준 씨 본인이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지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상준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미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 접한 후 무엇보다 상준 씨의 불안감을 안정시켰고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상준 씨에게 지금부터는 반성과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즉시 움직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연락해 상준 씨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식당 주인에게도 별도의 반성문과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아 사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이라는 사실이 법원에서 가장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을 대비해 상준 씨의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 진단서, 금주 서약서,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준 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2023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박상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상준 씨는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는 술로 인해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7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며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행동이지만 결과는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반성문, 치료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재범이어서 징역형의 위기가 예상되어 절박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